어떻게 저한테 말도 없이 그 재산을 엄마 맘대로 쓸 수 있어요? 넌 지금도 충분히 잘 살잖아. 그것까지 바라는 건 욕심 아니야? 아예 모르고 있으면 괜히 기분 나쁠 일도 없었겠죠. 난 너한테 애초에 알려줄 생각 없었어. 근데 제가 알게 됐으면 저한테도 일부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 돈이 네가 일해서 번 돈이야? 그건 아니지만 엄마 돈이면 솔직히 제 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식들이면 다들 한 번쯤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재산 주면 네가 그 돈을 소중하게 대했겠어? 그렇게 쉽게 돈이 생기면 너는 분명 게을러졌을 거야. 좀 더 일찍 회사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게 좋은 게 아니래도. 아무튼 이미 다 써버려서 남은 건 내 노후 자금뿐이니 더 이상 나한테 재산 얘기는 하지 마라. 기부한 거 다시 돌려받을 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이라도? 얘가 정말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생각도 없다. 기부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제가 찾아가서 말해볼게요. 엄마도 같이 가주세요. 그럴 생각 없다니까? 엄마, 혹시 추석 때 저희가 처가에만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였잖아요. 이유?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거리도 비슷한데 우리 집은 안 오고 처가에만 간 건데? 처가댁만 잠깐 들리고 여행 가는 게 네가 말하는 그 이유야? 와이프가 하도 주장을 강하게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놈의 와이프 타령은 그만 좀 해라. 그냥 네 마음이 그런 거야. 엄마는 제가 아내랑 사이가 안 좋기를 바라세요? 적어도 네 와이프는 나랑 너 사이가 안 좋기를 바라는 것 같다.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말이 틀렸니? 됐고, 난 내 결정 물을 생각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1세 정금일 할머니. 그리고 그의 아들 강현성입니다. 아들이 명절 연휴에 여행을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씨 할머니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쓸 것만 남기고 모두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정 씨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지만 꽤 큰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소문이 퍼져 그것이 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정 씨가 재산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 씨에게 분노했습니다. 아들은 추석 때도 집에 안 오더니 이때는 불이 나게 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아들이 정 씨는 반가울 리 없었습니다. 아들의 환한 얼굴을 보자 정 씨도 왜 왔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정 씨의 예상대로 아들은 정 씨에게 왜 재산을 자기와 상의도 없이 맘대로 써버렸냐고 따졌습니다. 엄마, 정말 저 엿먹이려고 그렇게 기부하신 거예요? 아들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정 씨 할머니에게 달려와 옆에서 자꾸만 정 씨의 의도를 물었습니다. 말 좀 해보세요. 그래도 최근에 엄마한테 잘하려고 제가 신경 많이 쓴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거기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었는데, 너 같으면 그런 거에 고마워할 것 같니? 정 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아들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잘하려고 하는 게 어디예요? 난 필요 없다. 너보다 여기 이웃 사람들이 나한테 훨씬 잘해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저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난 내 마음속에서 아들 버렸다. 이젠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아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더는 정 씨를 따라가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그간 정 씨와 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어린 시절 삼남 일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정 씨의 부모님은 동네에서 꽤 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는 자식들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그 큰 땅을 정확히 3등분해서 아들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정 씨에게는 인적이 없는 곳에 작게 세워져 있던 작은 빌라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는 큰아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돌아가셨고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 씨는 30이 넘을 때까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보았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혼자 남겨질 정 씨를 걱정하여 중매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이때쯤 시간이 흘러 아들들에게 물려주었던 땅들보다 정 씨가 물려받았던 빌라 쪽이 재개발되면서 정 씨는 이후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 빌라를 더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 팔아서 안전한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습니다. 결혼 직후 정 씨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정 씨는 고향을 떠나 경기도권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의 집안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결혼 당시 정 씨는 은행에서 돈을 일부 찾아와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정 씨는 불안과 걱정이 많았는데 항상 남편은 그런 정 씨에게 참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남편과 아들 현성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현성을 낳고 얼마 안가 불행히도 정 씨의 남편은 폐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흡연을 즐겨 했는데 그 당시 하루에 2갑 가까이 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일할 때 마스크를 끼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정 씨와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상 옆에서 정 씨를 안심시켜주고 긍정적이었던 남편이 곁에 없자 정 씨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정 씨는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돈으로 아들이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맡아서 키웠고 이후 어린이집에 들어가고부터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돈이 여유가 있었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돈을 보고 정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기에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몰려왔기에 정 씨는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정 씨는 남편이 없는 삶에 익숙해져 갔고 하나 남은 아들과 돈독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과 주말이면 놀러도 많이 가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들은 사춘기가 오고 나서 정 씨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이 시기에 아이들이 그렇듯 정 씨의 아들도 엄마보다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그저 아들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착한 친구들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 시기에 괜히 아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해봤지만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이때는 아들에게 굳이 말을 걸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아들과 조금 서먹서먹했지만 그래도 정 씨는 누구보다 아들바라기였습니다. 이후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정 씨는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싸웠는지 이때는 친구들을 만나러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은 해주지 않았지만 집에서 방에만 있지도 않고 정 씨와 이전처럼 놀러도 가고 매일 밥도 같이 먹으니 정 씨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던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때 아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귄 듯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생기자 아들은 다시 정 씨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조금 씁쓸했지만 그래도 아들 주변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우연히 길 건너편에서 아들과 친구들이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 씨는 반갑게 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왠지 아들은 정 씨를 보고도 못 본 척 한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차유리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옷도 다 늘어져 있고 너무 할머니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굳이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조금 속상한 마음에 지인을 만났습니다. 대학생이라도 아직은 좀 어려서 그래. 친구들이랑 있을 땐 그냥 인사 안 하는 게 좋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런가?
그래도 외모나 옷차림은 평소에 깔끔하게 하고 다니면 좋긴 하지. 정 씨는 이때부터 지인의 도움을 받아 외모와 옷차림도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면서 웃고 있는 아들을 보며 눈치가 빨랐던 정 씨는 바로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음을 간파했습니다. 정 씨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아셨어요? 네가 내 아들인데 딱 보면 알지. 그냥 착하고 귀여운 친구예요. 정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이젠 여자친구도 사귀고 많이 컸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지극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값비싼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여자친구에게 쏟았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씨는 잠결에 이 시간에 뭐 하냐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아들은 김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껏 집에서 요리는커녕 계란 후라이 한번 해본 적 없는 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계란 지단도 만들고 김밥을 돌돌 마는 모습을 보니 정 씨는 그저 신기했습니다. 여자친구랑 피크닉 가기로 해서요. 아들은 조금 서툴렀지만 제법 근사한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김밥 꼬투리는 남기고 가운데 부분으로만 도시락을 쌌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자기가 조금 늦었다며 정 씨에게 뒷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남긴 김밥 꼬투리 부분을 하나 집어먹으며 뒷정리를 했습니다. 참 맛있게 잘도 만들었는지 정 씨는 아들이 남긴 김밥 꼬투리 부분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친구들보다도 여자친구에게 시간을 쏟다. 이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는지 어느 날부터 집에 오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 봤더니 항상 여자친구랑 같이 찍혀 있던 사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니? 아들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아들은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정 씨와 얘기도 많이 하고 여자친구에 대해 상담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힘든 상황에서는 항상 정 씨를 찾았는데 정 씨는 아들이 힘들 때마다 자신에게 말해주니 아들에게 등대 같은 역할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어느덧 취직을 했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 가정에 많은 시간을 쏟을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다라고 생각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미리 아들을 결혼시킨 지인의 영향이 컸습니다. 결혼하면 남이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아. 아들의 결혼식 일정이 잡히자마자 지인은 정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멀어지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니까. 너 아들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지 않았어? 니네 아들은 사춘기도 없었잖아. 그러니 나는 얼마나 많은 배신감이 들었겠어? 근데 지금은 그냥 내려놨어. 그걸 어떻게 버텼어? 그냥 내 삶에 집중했지. 취미에 집중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언니도 얼른 취미 하나 만들어. 안 그럼 마음고생 심하게 한다니까. 하지만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이라 정 씨는 지인의 말을 그렇게까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지인의 말대로 아들은 결혼을 하고 정 씨에게 먼저 연락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정 씨가 전화를 하고 나면 그제서야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래도 아들은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아내랑 트러블이 있을 때면 정 씨의 집에 찾아와 정 씨와 술을 마시며 힘든 점들을 토로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힘들 때가 돼야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을 보는 것이 기쁘고 아들이 자기에게 기대는 게 좋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들이 힘들기를 바랄 수도 없었고 이때는 그냥 아들 얼굴을 안 보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의 집은 아들의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맘쯤 정 씨와 아들의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미국에 있던 사돈네의 귀국이었습니다. 사돈네가 돈이 많고 넉넉한 집안이라 미국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고 사돈네의 큰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길래 따라갔는데 속된 말로 큰아들의 사업이 망해서 다시 귀국을 한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미련이 남았는지 그냥 미국에 남아 있었고 남은 가족들, 사돈네와 큰아들의 아내, 자식들만 들어왔습니다. 사돈 식구들은 같이 살았는데 아들의 집에서 정씨네와 마찬가지로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월세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간 얼굴을 자주 못 본 게 한이 됐는지, 오빠 없이 남겨진 가족들이 걱정됐는지, 며느리는 이때부터 아들과 함께 사돈의 집에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사돈네가 귀국하고 자주 처갓댁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가 전화를 자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뭐 하냐고 연락할 때마다 아들은 처가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이가 아무래도 남겨진 부모님과 아이들이 좀 걱정되나 봐요. 와서 살림도 도와주고 아이들도 봐주고 싶대요. 아이고, 그래. 힘들면 그렇게 돕고 살아야지. 이때까지만 해도 정 씨는 그런 아들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정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정 씨의 생일이면 항상 정 씨의 집에 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어떨 때는 며느리와 함께 오기도 하고 혼자 오기도 했는데 이번 정 씨의 생일은 혼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신 며느리도 보고 싶었지만 아들이라도 와주니 정 씨는 그저 기뻤습니다. 정 씨는 생일 당일 점심에는 지인을 만났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일찍이 집에 와 쉬고 있었습니다. 이날 점심을 부실하게 먹었는지 저녁이 되기 전부터 배가 좀 고팠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으려고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오기로 한 지 10분 정도가 지나서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하필 이날이 장인 장모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귀국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라며 아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정 씨 먼저 식사하고 계시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 씨는 아들과 같이 밥을 먹으려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연락이 다시 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갈게요. 내일 너 출근하지 않니? 난 괜찮으니 얼른 집에 가서 쉬어라. 여기 왔다 밥 먹고 가면 12시 되겠다. 아들은 잠깐 망설이더니 죄송하다며 내일 가겠다고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 씨는 아들과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냉장고에서 반찬 한두 가지를 꺼내 배를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바빴는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그냥 혼자 미역국을 끓여 하루 늦은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사돈네가 귀국하고 나서 아들은 전보다도 정 씨의 집에 방문하는 빈도가 낮아졌습니다. 정 씨는 명절이 돼서야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다행히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는 잘 찾아왔고 간만에 온 게 미안했는지 이때는 정 씨에게 말도 많이 걸어주고 정 씨가 싸주는 음식도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와 밥을 먹으며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다 같이 아무 말 없이 TV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 씨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정 씨에게는 1년의 설날과 추석, 이틀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명절 때부터였습니다.
사돈네는 명절상을 차리지 않다가 이듬해부터 명절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정 씨의 집에 먼저 들렸다가 처가댁에 방문했는데 밥은 처가댁에 가서 먹을 거라며 정 씨의 집에서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많이 차렸는데 여기서도 먹고 가지 그래. 장모님이 제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서운해 하셔서요. 정 씨는 아들의 말에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는 게 어디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얼마 시간이 되지도 않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벌써 가게? 과일이라도 먹고 가지. 거기 10시까지는 가봐야 해서요. 저희도 슬슬 배고프기도 하고. 저기 떡이랑 뭐 좀 싸줄게. 괜찮아요. 아마 장모님 댁에서도 많이 싸줄 것 같아서 그거 저희 다 못 먹어요. 정 씨는 뭐라도 손에 쥐어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그런 정 씨의 속도 모른 채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온 지 30분도 되지 않아 정 씨의 집을 떠났습니다. 정 씨는 아들 며느리 주려고 옷도 하나 사뒀는데 깜빡해서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정 씨는 뒤늦게 생각나서 그제서야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다음에 받아가겠다며 정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방문에는 계절이 바뀌어 있을 확률이 높아 정 씨가 사준 옷을 입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정 씨는 속상했습니다. 정 씨는 전날 열심히 만들어 두었던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일찍 떠나서 치우는 게 별로 많지도 않았지만 자식들이 먹고 간 밥상을 치우고 할 게 많았던 작년보다도 올해가 정 씨는 더 힘들었습니다. 정 씨의 집에서 들리는 소리는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의 발자국 소리와 음식을 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외로움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아 급히 TV를 틀었습니다. 이후 추석이 돌아올 때까지 정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지 못하고 가끔 전화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들과 며느리는 처가댁에는 자주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이때까지도 사돈네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잘하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그래도 밥을 먹고 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소처럼 명절상을 차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일주일 전에 아들이 정 씨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에는 엄마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미리 연락드렸어요. 안 온다고?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저희가 최근 몇 년간 제대로 된 휴가를 못 가서요. 처가댁에 잠깐 들렸다가 바로 여행 갈 것 같아요. 비행기 출발 시간이 오전이라서요. 원래 연휴 첫날에 가기로 했는데 장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거기만 잠깐 들렸다가 가려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딘 가고 어딘 안 가면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겠니? 너네 얼굴 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날인데. 정 씨는 자기도 모르게 아들에게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가면 되죠. 정 씨는 이런 아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다면서 너네 잘 오지도 않잖아. 너네 집에서 우리 집이랑 사돈네 집이랑 거리도 비슷한데 자꾸 거기만 가면 엄마가 서운하지. 죄송해요. 제가 요새 엄마께 신경을 못 쓴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번엔 아내랑 다 얘기 끝낸 거라 이해해 주세요. 대신 조만간 꼭 방문할게요. 그래, 알았다. 여기서 서운한 마음을 더 내비쳐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 정 씨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이런 아들의 말에도 혹시 아들 며느리가 올지 몰라 평소와 같이 명절상을 차리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동태전과 돼지고기 젓갈을 잔뜩 해놓고 지난번에 못 준 선물까지 다시 잘 꺼내놨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추석에 정 씨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혼자 TV를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정 씨는 그간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 씨가 느끼기에 아들에게 정 씨는 항상 뒷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 씨와 미리 약속을 해도 와이프나 사돈 관련한 일이 생기면 아들은 제일 먼저 정 씨와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그게 아들이 정 씨를 생각하는 정도라는 안 좋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물론 자기 엄마와 약속을 취소하는 게 아들에게는 가장 쉬운 선택임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정 씨의 집이 조용하자 주변 이웃들이 정 씨의 집에 방문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이웃들을 집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전까지 이웃들과는 간단한 안부만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집에 들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웃들과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서로 각자의 사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자식 외국 가서 못 본 지 3년이 넘어가네요. 옛날엔 혹시나 한 번쯤은 내려올까 생각해 음식도 했는데 이젠 아예 포기했어요. 그렇게 멀리 가 있으면 차라리 다행이네요. 저는 자식들이 이젠 명절 차리지 말자고 명절 연휴만 되면 무조건 여행 갔다 오네요. 물론 나는 안 데려가고요. 다들 저보다는 낫네요. 저는 자식이 둘인데 한 놈은 일찍이 병으로 세상에 없고 한 놈은 도박에 빠져 연 끊긴 지 오래예요. 주변 이웃들도 마찬가지로 정 씨처럼 명절에 혼자 있거나 남편과 둘이 지냈고 얘기를 들어보니 정 씨 자신보다도 사정이 딱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아들 며느리 대신 이웃들과 밥을 함께 먹었고 이웃들은 하루 종일 정 씨의 곁을 지켜줬습니다. 귀가하는 이웃들에게 정 씨는 음식을 싸주기도 했고 이날 이후로 정 씨는 이웃들과 끈끈함이 생겼습니다. 이후 정 씨는 이웃들과 자주 만나 더욱 친해졌습니다. 다행히 이 중에 자랑을 하는 사람은 없었고 누구를 뒷담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이웃들과 가까워지면서 외로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받은 것이 고마웠는지 서로 반찬도 해다주고 심심하면 말동무도 해주고 같이 운동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 씨는 혼자만의 시간도 빼놓지 않고 즐겼습니다. 정 씨는 이때부터 아들 며느리에게는 그냥 관심을 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들이 우연히 정 씨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전에 정 씨를 은행에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정 씨가 깜빡하고 통장을 두고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아들의 차 깊숙한 곳에 떨어져 있어서 아들도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들이 차를 청소하다 정 씨의 통장을 발견했고 통장의 금액을 보고 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이 상상도 못했던 액수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은 정 씨가 그때 빌라를 팔고 빼쓰지 않고 거의 그대로 남겨둔 데다 그동안 이자도 붙어서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정 씨는 최대한 일하다가 최근에 일을 그만두고 조금씩 돈을 빼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통장에다 남은 노후 생활비를 전부 넣어놓아서 그 돈은 사실상 없어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정 씨는 오래전부터 기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돈을 어느 정도 잘 벌고 있고 아들이 정 씨의 재산을 아는 순간 게을러질 것이라 생각해 아들에게 절대 밝히지 않았던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통장을 보자마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통장의 금액을 보고 다시 엄마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도 참 자신이 생각해도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다시 정 씨에게 잘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정 씨의 집에 자주 가자니까 아내는 협조하지 않았고 아들은 아내에게도 정 씨가 가진 재산에 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했습니다. 며느리도 그 재산을 알자마자 아들과 정 씨의 집에 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갑자기 자기 집에 잘 찾아오고 며느리가 집안일도 도와주기 시작하자 의아했습니다. 원래 며느리는 정 씨의 집에 오면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아들 며느리의 행동 변화를 느꼈는지 정 씨가 며느리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잠깐 중요한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요새 무슨 일 있니?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더니 아들에게 들었던 재산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그이에게서 어머님 재산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며느리는 급했는지 정 씨에게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저희 큰오빠 망한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빚도 많고 지금 저희 부모님 모두 일도 못 쉬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며느리는 잠깐 뜸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빚만 다 갚아주시면 저 정말 어머님께 잘할게요. 아들이 돈을 꽤 벌긴 했지만 사돈네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정 씨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눈빛으로 정 씨를 쳐다봤습니다. 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사돈네는 빚이 있어도 지출을 줄이지 않고 돈을 마구 쓰는 듯 보였습니다. 빚을 갚아줘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정 씨는 일단 생각은 해보겠다고 돌려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잠깐 생각 정리도 할 겸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얼른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엄마한테 왜 말해? 당신 때문에 재산 아예 못 받게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나도 미리 약속을 받아야 이렇게 당신 어머님 집에도 찾아오는 게 의미가 있지. 돈도 못 받으면 내가 여길 왜 와야 돼? 나는 뭐 바래서 당신 부모님 집 자주 찾아갔어? 제발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아무튼 재산 확실히 받을 수 있어야 난 여기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정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속셈을 알았으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답은 나온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일이 있고 일주일도 안 돼 남은 재산 중 할머니가 쓸 비용은 넉넉하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할머니의 이웃들과 할머니처럼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모두 기부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난 이웃집에 냉장고를 바꿔주고 집을 잘 치우지 못하는 이웃집에는 정리업체를 불러 집을 깔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기부했는데 할머니의 기부 금액이 꽤 컸기 때문에 지역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기부 소식이 얼마 안 가 아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아들은 늦은 밤임에도 불이 나게 정 씨의 집에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말도 없이 그 재산을 엄마 맘대로 쓸 수 있어요? 넌 지금도 충분히 잘 살잖아. 그것까지 바라는 건 욕심 아니야? 아예 모르고 있으면 괜히 기분 나쁠 일도 없었겠죠. 난 너한테 애초에 알려줄 생각 없었어. 정 씨는 재산을 죽기 전까지 아들에게 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아들에게 줄 생각보다는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훨씬 큰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됐으면 저한테도 일부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 돈이 네가 일해서 번 돈이야? 그건 아니지만 엄마 돈이면 솔직히 제 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식들이면 다들 한 번쯤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재산 주면 네가 그 돈을 소중하게 대했겠어? 그렇게 쉽게 돈이 생기면 너는 분명 게을러졌을 거야. 정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냥 재산을 주는 것만이 아들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일찍 회사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게 좋은 게 아니래도. 아무튼 이미 다 써버려서 남은 건 내 노후 자금뿐이니 더 이상 나한테 재산 얘기는 하지 마라. 기부한 거 다시 돌려받을 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이라도?
정 씨의 아들은 그 재산에 크게 미련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얘가 정말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생각도 없다. 기부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제가 찾아가서 말해볼게요. 엄마도 같이 가주세요. 그럴 생각 없다니까? 엄마, 혹시 추석 때 저희가 처가에만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였잖아요. 이유?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거리도 비슷한데 우리 집은 안 오고 처가에만 간 건데? 니네 처가댁만 잠깐 들리고 여행 가는 게 네가 말한 그 이유야? 와이프가 하도 주장을 강하게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놈의 와이프 타령 좀 그만해라. 그냥 네 마음이 그런 거야. 엄마는 제가 아내랑 사이가 안 좋기를 바라세요? 적어도 네 와이프는 나랑 너 사이가 안 좋기를 바라는 것 같다.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말이 틀렸니? 됐고, 난 내 결정 물을 생각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정 씨는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아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이고 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연락 안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아들이 먼저 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꿈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찾아올까 다른데 이사도 가지 않고 있었던 정 씨였습니다. 정 씨는 반가움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들은 이때가 돼서야 정 씨의 마음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했다며 정 씨와 관계를 끊지는 않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주는 못 와도 힘들 때면 전처럼 정 씨를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이날은 금방 돌아갔습니다. 정 씨는 이만하면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더 바랄 게 없다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 씨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 아들이 게을러질 것이라 생각해 재산을 주지 않았던 선택은 어찌 보면 참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줘야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